안녕하세요. 전주 만선동에서 오퍼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오명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GDP와 부동산의 관계 그리고 건설 투자 감소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거 산업별 GDP 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23년 2분기 이후 성장 기여도가 점차 낮아졌고 서비스업 역시 22년 2분기 이후 크게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건설업은 23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왜 과거 얘기를 하냐고요? 과거에 어떤 산업이 약해졌고 당시 건설 투자의 주택 공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서입니다. GDP는 우리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합한 것으로 경제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그렇다면 GDP와 부동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파트, 상가, 공장, 도로 등 새로 지으면 건설회사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재료비인 시멘트, 철강, 레미콘, 창호 등등 인건비, 금융, 부동산, 중개까지 수많은 산업에 일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건설 투자가 줄어들면 건설회사뿐 아니라 자재업체, 하도급업체, 현장 근로자, 지역 상권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이 침체되면 단순히 집을 덜 짓는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소득과 소비가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를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GDP가 부진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건설 투자가 감소했고 건설업 생산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위축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금리 상승,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비는 크게 늘었지만 분양 가격을 무작정 높이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미분양 위험까지 커지면 시행사와 건설회사는 신규 사업을 미루게 되겠죠. 금융기관도 부동산 PF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이에 돈을 빌리지 못한 신용사는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신규 착공과 건설 투자가 줄어들고 결국 건설업 생산도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구나에게나 많이 알려진 투자자나 건설사가 건축을 하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시행사는 더 어떤 이유들로 투자와 시공을 안 하는 것일까요? 시행사와 건설사가 신규 사업을 결정할 때는 금리와 공사비, 미분양뿐 아니라 그것들을 결정하는 정치권에서 정하는 정부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중 3번의 영상, 부동산은 어떤 요인들로 영향을 받을까요?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지출, 금리, 가계대출, 기업 수출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부동산 가격이 정해지는데 그 맨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정치입니다. 건설사는 지금의 시장만 보고 사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분양 가격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분양이 가능한지,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세금과 정비사업 제도가 어떻게 움직일까지 꼼꼼히 체크하여 사업성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의 방향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거나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없으면 향후 사업성은 예측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럼 시행사와 건설사는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이 중요한데 정확한 정책이 아니면 짓기를 거부하겠죠. 또 한 번 미뤄진 사업은 정책이 바뀐다고 곧바로 공급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공급 문제를 두고 계속 씨름하는 모습을 보며 과거 GDP와 같이 건축을 하지 않은 부동산 시장 영향이 그때의 미래인 현재죠. 현재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주택 공급은 빵 만들듯이 즉각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공급 없이 수요 억제만 지나치게 규제를 한다면 일시적으로 거래가 줄어들어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매매 수요가 매매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전세나 월세 시장에 머물게 돼 오히려 임대차 시장 부담 덩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도 자꾸만 오르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들 간의 양극화 문제로 어떤 규제든 해서 가격을 누르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새 아파트와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하고 싶어 하는 국민의 주거복지 욕구까지 단순히 투기 수요로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축을 원하는 실수요자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주거복지 욕구입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GDP 과거 지표를 보면 미래에 발생되어질 문제점들이 보이듯 현재의 정부 정책들이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에 얼마큼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선택하느냐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입니다. 3년 전에 착공 감소가 오늘의 공급에 영향을 주듯 지금 결정되는 부동산 정책과 건설 투자는 앞으로의 3년, 5년 뒤의 주택 가격과 주거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의 형식은 온화하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결과는 굉장히 잔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오늘의 집 가격표만 보지 말고 지금 건설회사가 어떤 집을 얼마나 짓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직접 보여드리며 상담 중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